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넬입니다. 오늘은 리코 GR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카메라예요. 굉장히 작고 손바닥보다 훨씬 더 작은 카메라입니다. 리코 GR3는 국내에서 굉장히 색감이 예쁘고 매니악한 카메라로 알려져 있어요. 서민의 라이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게 라이카스럽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또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3년간 한 4군데 정도 다녔다고 하면은 꽤 많이 다닌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리코 GR3를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세기펜시에서 세기프렌즈라는 어떻게 보면 서포터즈죠. 그 세기펜시의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는데 제가 운이 좋게 발탁이 돼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리코 GR3나 이제 시그마 렌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세기프렌즈는 다양한 미션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가면서 사진이나 영상의 컨텐츠를 제작해내는 그런 서포터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DSLR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크롭 센서였죠. APS-C 센서를 가진 GR3를 제가 그렇게 반가워할 이유는 없었어요. 어쨌든 리코 GR3를 통해서 미션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각종 SNS에서 리코 GR3나 또는 뭐 G리스트 이렇게 다양한 연관성 있는 해시태그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색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SNS인 만큼 이미지를 딱 봤는데 사진이 되게 그림 같았어요. 누군가 정해놓은 정형적인 구도나 그리고 어떤 색감, 그 어떤 틀을 벗어나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카메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을까 나름 그 매뉴얼도 정독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잘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세팅 값으로 촬영을 했을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확실히 매뉴얼을 정독을 하고 저만의 세팅 값을 적용하고 필드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전보다는 확실히 리코 GR3와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리코 GR3를 제가 약 3년간 사용하면서 주관적으로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리코 GR3는 굉장히 작아요. 작고 가볍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고 손바닥으로 가렸을 때 카메라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작습니다. 중량이 무려 250g이에요. 배터리와 그리고 메모리를 제거한다 그러면 아마 250g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겠죠. 이러한 그 컴팩트성 때문에 원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조작이 다 가능해요. 조작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뭐 여행이나 또는 데일리에서 크게 부담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게 많은 카메라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리스폰스예요. 이 카메라의 전반적인 그 반응 속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팅 속도는 0.8초. 켜고 이게 바로 찍으시면 돼요. 세 번째는 바로 굉장히 정확한 LCD를 꼽고 싶어요. 이 LCD 하면은 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니 알파7 M3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알파7 M3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도가 워낙에 높은 카메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되게 그 유명한 카메라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역시 그 LCD를 많은 분들이 꼽으세요. 이 LCD가 그 좋다라는 거는 작업의 흐름이나 이런 그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파7 M3를 사용하면서 항상 저는 큰 모니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리코 GR3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모니터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실제 정확하게 사진을 캐치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또는 핀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제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바로 APS-C 타입의 센서를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적용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실감이 되게끔 설명을 드리자면 캐논의 DSLR 카메라 중에서 90D 또는 뭐 80D, 70D 이렇게 두 자릿수 보급형 바디에 주로 사용되었던 센서 규격입니다. 그 카메라와 이렇게 비교를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의 뭐 반도 안 되는 사이즈의 동일한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볍게 찍으면서 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품질의 이미지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또 장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소니에서 알파 6600 시리즈 카메라 아시죠? 그 카메라에 들어간 센서와 동일한 규격의 센서가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6cm라는 접사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풍부한 무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저조도 환경의 그 실내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카페죠.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놀라시겠지만 굉장히 풍부한 보케 사진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 누름 스냅 모드를 뽑고 싶네요. 이름이 좀 어렵죠? 완전 누름 스냅 모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에 내가 많이 찍는 그 거리를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죠. 예를 들자면 주로 내가 좋아하는 피사체는 2m 정도에 머물더라. 그러면 2m라고 설정을 해놓고요. 평소처럼 AF 촬영을 합니다. 촬영하다가 2m 안에 피사체가 딱 들어왔어요. 그때는 반셔터를 생략하고 그냥 콱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세게 꾹 눌러주시면 구동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요. 바로 초점이 거의 딱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스트리트 포토에서 건질 수 있는 사진이 많고요. 초점거리 설정 영역은 1m부터 무한대까지 세밀하게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잘 설정하시면은 되게 다이나믹한 사진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포지티브 필름이라는 컬러 모드예요. 이 컬러 모드는 말 그대로 그 아날로그틱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제 필름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하이 컨트라스트와 그리고 하이 세츄레이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카메라와 함께 촬영했을 때 뭔가 아날로그틱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리코 GR3의 전체적인 이 디자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리코 GR3 이 표면은요, 합금 마그네슘으로 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면이 보면 이렇게 되게 견고해요. 되게 탄탄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립감 향상을 위해서 표면에 요 분체 도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거실거실한 느낌. 전체적으로 이런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빌트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캡도 사실 이렇게 셔터 타입으로 돼서 얘 베리어 타입이라고 하는데, 빌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켰을 때 굉장히 빠르게 돌출이 되는 타입이에요. 렌즈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최대 조력이 f2.8이고요. 그리고 f16까지 조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접사 촬영부터 멀리 있는 풍경 사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렌즈는 이게 35mm 풀프레임 센서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28mm가 나와요. 사실 저도 촬영하면서 정말 스냅 찍기에 좋은 렌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면에 이 링캡을 돌려서 탈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게 가볍고요, 접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마운트가 이렇게 보여요. 이 마운트가 뭐냐면 이제 와이드 컨버전 렌즈가 있어요. 리코에서 나온 건데요. 그 기존에 28mm가 조금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와이드한 렌즈가 별도로 나온 거고요. 그 렌즈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댑터가 필요해요. 그 어댑터를 장착을 하고 그 어댑터 앞에 이제 와이드 컨버전 렌즈를 장착을 해서 조금 더 표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와이드 컨버전 렌즈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고정하시면 되고요. 그립이 있고요. 그립이 조금 도톰해요. 도톰해서 잡았을 때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전면에 보시면은 요 AF 보조광 램프가 있어요. AF 보조광 램프인데 소니에도 있다시피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원을 켜고 지금 채광이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반셔터를 눌렀을 때 별도로 작동은 안 해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좌우에는 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마이크입니다. 스테레오 마이크인데 영상 찍을 때나 이럴 때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스테레오 마이크가 탑재가 된 것 같아요. 윗면을 한번 볼게요.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역시나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슈 커버를
벗겨보면요, 다양한 접점이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외장 플래시를 장착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OVF를 장착을 해서 조금 더 유니크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온오프 버튼은 이제 누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렌즈가 이렇게 빠르게 돌출이 돼요. 이 온오프 버튼에 이 LED가 들어오죠. 연두색으로. 이 부분은 메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셔터 버튼도 반셔터 느낌이 되게 좋아요. 전면 다이얼이 있고요, 모드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모드 다이얼이 쉽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홀드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트랩 홀더가 있어요. 위쪽 살펴봤고요. 이제 오른쪽 그립부 측면을 볼게요. 조금 이렇게 유선형이에요. 그래서 잡았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고무로 된 커버가 있죠. 이 부분은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편 측면을 보시게 되면요, 동영상으로 된 이렇게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실 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동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와이파이 같은 거를 연결해서 실제 모바일에서 사진을 백업 받거나 또는 컨트롤 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트라이포드 소켓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라이포드에 올려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야경 촬영하실 때 이 소켓을 이용하면 또 장노출의 사진까지도 같이 촬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커버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올리시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배터리가 있고요. 이렇게 홀더 올려서 배터리를 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배터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오게 돼요. 뒷면 같은 경우는 이제 LCD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TFT 타입의 LCD라고 합니다. 굉장히 선명해서 일단 너무 좋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많은 버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런 버튼들의 레이아웃은 되게 직관적이어서 그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실제 원핸드 컨트롤이 가능할 만큼 레이아웃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원핸드로 해서 이 한 손으로도 이렇게 조작이 다 가능한 편리함이 있습니다. 눌러서 키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구동이 됩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ADJ 버튼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버튼 중에 하나예요. 누르시게 되면 메뉴가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좌우로 넘기게 되면 다양한 상단의 탭 메뉴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되게 직관적이어서 몇 번 사용하시다 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금방 아마 숙지가 되실 것 같아요.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노출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면 이렇게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동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도 특별히 카메라의 렉이나 이미지가 좀 늦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리스폰스가 너무 좋아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촬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전원이 지금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상태인데 디스플레이 버튼을 한 2초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촬영했던 사진들을 전원이 켜지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FN이라고 써있는 이 버튼 보이시죠? 이 기능은 이제 펑션 기능이라고 하는 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버튼에다가 사용자 편의에 맞게 버튼의 기능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후면 다이얼이 보이고요. 그리고 접사를 할 수 있는 접사 버튼이 있습니다. 실제 접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6cm 정도까지 이렇게 붙어서 촬영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 이 APS-C 타입의 센서를 가진 어떻게 보면 크롭 센서죠. 풀프레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부한 보케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지금 제 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케 보이시죠? 이런 빛망울들이 굉장히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볼 법한 그런 보케들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ISO 버튼이 있는데요. ISO 버튼은 오토와 수동 모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누르시고 돌려주시면 감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랑 뭐 타이머 모드, 연사 뭐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 있습니다. 중앙에는 오토 버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최종 완료를 할 때 OK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선택을 완료하실 수가 있고요. GR3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운용 능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버튼을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3년간 리코 GR3를 사용하면서 되게 많은 사진을 찍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나름 A컷들을 뽑아봤는데 한 100컷 정도가 나왔어요. 100컷을 이 영상에 다 담기에는 너무 많아서 다시 제가 줄여서 봤더니 한 60컷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60컷 정도를 이번 영상의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함께 보실 거고요. 사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은 어떤 환경에서 찍었고 데이터 값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일단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보시고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리플로 유튜브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 밑에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0. 몇 초에 있는 사진 이런 식으로 리플을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리코 GR3에 대해서 제가 고정적으로 리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리코 GR3 관련해서 뭐 컨텐츠가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진 찍었던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서로 되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거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